자기 견해를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정부 주도 보편적 지원과 경쟁력 확보 차원의 특정 영농가를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해야 된다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견해에 찬성하고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정부 주도의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농가지급 직불제의 활성화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한 부분은 있고 다만 혁신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보편적 지원도 하고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줬어요.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있어 그리고 별도로 또 자영업자들 선별해서 핀셋 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음 지원자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 얘기해 보세요. 농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만 보면은 혁신 농가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의 값싼 농수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안일하게 정부 주도의 보편적 지원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 차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 농가를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농가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농업 차원에서 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의 복지제도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UBI 국민기본소득제와 같은 것이라든지 다른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구별지어주고 훨씬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최소한 농업 경쟁력 확보 예산만큼은 영농가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몰아서 지원해 될 농가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자라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소외되지는 경쟁력이 없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보험제도라든지 다른 일반보험 또 사회보장보험 또는 국가 주도의 그와 같은 공적 부조제도를 통해서 해결하자. 답변해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선별적 지원 부분 것에 찬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서 그 다음번 문제 세계화에 대응하는 농업인의 자세.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 식량주권, 세계화에 찬성하는 사람 수출 주도형 농업 육성 17쪽에 이제 어차피 이제 세계화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정부 주도의 보편적 지도를 지원을 해라. 여기 이쪽 좀 지지자가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데 의외로 저쪽이 좀 많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소외되는 농가, 노령 인구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농가는 우리가 책임지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농가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가지고서 선별적 지원을 일부 했는데 보편적 지원을 한 것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왜 그러면 보편적 지원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피해본 업종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어때요? UBI야 무조건. 그죠?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
부자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된다. 왜 부자는 빼놓느냐 이거지. 그럼 이중차별이다. 왜? 세금도 많이 내야지 지원 대상에도 깎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은 보편적 지급을 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유층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가서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이루어지는 거지, 받은 업종에게 보상을 한다고 해서 그 업종이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보편적 기본소득, 국민 기본소득이 이쪽에 이제 농가 기준으로는 보편적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제 여기와 연결해 가지고서는 어떤 문제도 연결되어 있냐면은 식량 안보 차원도 연결되어 있어요. 식량 주권이나 식량 안보 차원도. 즉 경쟁력 없는 그런 농가들을 소외시켜 가지고서 나중에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주요 농산물 생산력이 없어지고 무엇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만 생산을 했었을 때, 반대로 외국 입장에서 우리의 주식에 대한 무엇을 걔네들이 수출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단가를 올렸을 때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 그죠? 그것이 바로 뭐야? 식량 안보가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식량 안보고, 반대로 수출 산업형 농업 중심. 그죠? 수출 주도형. 이거는 주로 이쪽을 찬성하는 거죠. 김 양식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해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주도형 농업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경쟁력을 확보하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죠. 자. 대한민국 농업 경쟁은 당연히 그럼 뭐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FTA였죠. 그런데 지금 이제 FTA가 트럼프가 FTA 부분 것에 대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특히 이제 FTA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단체가 어디예요? WTO죠. WTO인데 이 WTO에서는 다자간 협정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다 없애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WTO 회원국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N개의 회원국 중에서 2개만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2개 국가끼리만 약속을 하면은 160여 개 그 나라 중에서 마음에 맞는 2개 국가만 협정을 내리면 돼요. 그게 바로 뭐야? FTA야. 그죠? 그래서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 한 EU, 한 인도, 한국이 FTA 허브 국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WTO의 자유무역 기조를 없애고 또 다른 조직 있죠. 에이펙도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이제 주로 트럼프가 뭘로 간 거예요? 보호무역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도 뭐야?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가고 미중 무역 충돌이 일어나고 세계화가 가라앉아 버린 거죠. 세계화가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각각이 자기네 식량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 식량 주권의 길로 다 가는 거냐? 우리도 미국 믿을 수 없다. 그죠? 중국 믿을 수 없다. 곡물은 또 미국, 중국에서 수입해 오니까 이거는 확보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뭐예요? 수출 주도형 농업들은 또 다 다른 데가 관세 올리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은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자유무역을 살리자. 그래서 생긴 게 뭐다?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만든 자유무역 협정. 이렇게 2개 국가 짝짓기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한꺼번에 다 모여. 그렇죠. 예. 그게 바로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 지역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 전 세계의 생산량이 40% 이상 되는 그런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관세 없애자. 여기에 국가들 중에서는 뭐예요? 어느 국가? 아세안이라는 지역 있죠? 이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런 지역 블록이랑 플러스 여기에 어디까지? 호주, 뉴질랜드, 거기에 추가로 어디까지? 한국, 중국, 일본까지. 그래서 총 이렇게 많은 경제 블록이 형성됨으로써 세계적인 자유무역 협정이 나온 거죠. 그걸 누가 주도했어? 한국이 주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 같이 들어있으니까 한일 자유무역 협정이 돼버린 거야. 같은 RCEP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이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야. RCEP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관세를 없애야지 우리가 우리 경제를 살려. 그게 바로 뭐야?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이런 거 잔뜩 동남아시아 국가에 팔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얘네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값싼 농산물 대한민국에다 수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가 위협받는 건 뭐예요? 이거 위협받게 되는 거죠. 세계화의 물결 속에다가 대한민국 농업을 풍전등화처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냐? 안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 주도의 보편적 지원이에요. 우리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다시는 복구가 안 돼요. 왜? 그 농업 자체가 갑자기 뭐 일반 제조업처럼 없는 걸 생산하고 그러지는 못하고 작물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는 아무리 자유무역 협정이 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필수 농산물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 농가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식량 주권이고 식량 안보를 지켜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고 반대로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수출 주도형 농업으로 해서 전 세계 농수산물 시장을 장악을 하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반도체 팔듯이 우리의 농수산품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많은 부를 확보를 하고 그 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차원의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다른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견해로 갈지는 세계화의 방향과 연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RCEP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개념들도 연결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은 훨씬 알찬 그런 답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방안 이렇게 이제 물어봤었을 때 자기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이건 정책적 차원이고. 대한민국 농업 경쟁력 향상 방안의 기술적인 측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라면은 뭐 스마트 농법이라든지 6차 산업혁명 부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돼.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정책 중에서 아예 두 가지를 주어 놓고 선택해서 답변